자, 수험생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2022년도 소방공무원 경력경쟁 채용 시험에 여러분 단계 복귀 문제 해설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해설이라고 하지만은 우리 간단하게 자, 그 답만 이렇게 거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가적인 설명을 여러분이 길게 장황히 한다 하리 해가지고 여러분이 또 다 이해하고 보실 분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 거고 일단은 전체적인 내용을 보면은 우리 경력 경쟁 같은 경우에 평이하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문제가 뭐 어느 특별하게 좀 어려운 문제는 있습니다. 어려운 문제는 20번 같은 경우는 상당수가 어려웠을 것 같고 거의 대부분이 찍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 한 문제를 제외하고는 크게 어려운 문제는 없었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뭐 우리가 문제를 풀면은 상위 클래스에 해당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개중에 보면은 있는데 그런 문제라기보다는 우리가 경력 경쟁에서는 기본적인 내용들이 많이 출제가 되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보여지고 뭐 점수는 조금 높지 않았나. 경채하고 공채를 비교한다면 공채가 조금 더 난이도가 있는 것 같고 경채는 조금 난이도가 좀 낮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내용을 하나씩 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기본법의 설치, 소방기관 설치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자, 요건 제가 수업 시간에 누차 강조를 했습니다. 누차. 자, 소방기관 이러면 잘못하면 이거 행정안전불행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행정안전불행이 아니라고 그랬죠. 이거는 대통령령으로 이렇게 정해져 있다라고 했습니다. 이거는 누차 강조했기 때문에 아마 수험생들 수업 들으신 분들은 이거 틀린 분은 아마 없지 않나 이렇게 생각되어집니다. 답은 1번입니다. 자, 소방기술민원센터에 대한 옳지 않는 문제. 자, 우리 경채 중에서는 상당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우리가 경채로 마찬가지고 공채로 마찬가지고 기술민원센터에 대해서 출제가 되었습니다. 되어 있는데 여기 보시면은 좀 주의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었어요. 기술민원센터장을 포함해가 18명 이내로 구성하고 이거 포함한다는 거 좀 기억하려 했을 거고. 그러나 기술민원센터에서 기술민원과 관련된 업무를 소방청장, 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지시하는 인정에 지시하는 업무를 할 수 있습니다. 기술민원센터장은 기술민원센터 업무 수행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기관장의 소속 공무원 또는 직원 파견을 요청합니다. 자, 요 경우에 제가 주의를 해야 되죠, 그죠? 센터장이 요청이 아닌 게 아니고 누가 하냐면은 일단 센터가 설치되는 게 청하고 본부에 설치됩니다, 그죠? 본부에 설치되고 청장, 본부장이 청과 본부에 기술민원센터를 설치하고 자, 요청을 하는 거는 직원이나 파견 요청을 할 수가 있는데 누가 요청한댔습니까? 청장과 본부장이 요청한다 이렇게 했죠. 민원센터장이 요청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요거는 3번이 틀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요거 아마 답을 못 찾으신 분이 의외로 있었을 것 같아요. 아마 틀리신 분들은 4번을 답하신 분들이 의외로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왜 그러냐면은 여러분이 외울 때 청장, 본부장을 이렇게 외웠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 본부장이 빠져 있으니까 4번을 답을 하신 분이 의외로 있을 것 같은데 자, 볼게요. 일단은 3번은 100% 틀린 겁니다. 100% 오답이에요. 오답이고 자, 요거는 청장은 할 수가 있고 본부장은 못 한다는 말이 없어요, 여기는. 그래서 본부장을 뺐을 뿐이지 본부장이 안 들어갔대 해가지고 이거는 틀린 오답이 되는 건 아닙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볼 수 있겠죠. 뭐 한 50% 정도는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람에 따라서 어떻게 본인에 따라 가지고 50% 정도 뭐 틀렸다라고는 할 수 있겠지만은 근데 3번은 100% 틀린 문장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거는 실수만 안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좀 쉽게 푸신 분은 의외로 쉽게 풀었을 거고 어려우신 분은 상당히 어렵게 이 문제를 풀었을 것이라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근데 어렵게 가면은 사실은 4번 답을 해요. 깊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그래서 틀리신 분들은 4번을 답해가지고 틀리신 분이 의외로 많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좀 주의를 하셨어야 되지 않나 이렇게 보여지는 문제입니다. 자, 3번입니다. 자, 소방 업무에 관한 기본 계획입니다. 기본계획, 기본법에서 소방 업무에 관한 계획, 종합계획 수립 시행으로 옳지 않는 것은 되는데 자, 우리가 종합계획을 수립할 때 청장은 중앙행정기관 시의사에게 통보를 합니다. 당연하죠. 그 다음에 관할 지역 특성을 고려해 가지고 종합계획 시행에 필요한 계획을 매년 수립하여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제출해야 된다 그랬는데 우리 행정안전부 장관이 여기는 안 나오죠. 소방청장이 나옵니다. 안전부 장관이 들어갔기 때문에 이것도 아마 답 찾는 거는 어렵지 않았을 걸로 이렇게 생각되십니다. 그래서 3번의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2번 행정안전부 장관이 아니죠. 소방청장이죠. 그죠? 그래서 이것도 간단한 문제입니다. 자, 4번입니다. 4번.
자, 4번에 보시면은 비상소화장치 대상 지역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비상소화장치 설치 대상 지역은 어떤 대상이라고 합니까? 화재 경계지구하고 시도의사가 설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이렇게 되어 있었죠. 그러면 화재 경계지역은 이 보시면 화재 경계지구에 속하는 건 이게 속하느냐 안 속하느냐라고 보시면 되죠. 우리 화재 경계지구 어떻게 외웠습니까? 이렇게 외웠죠. 시, 공, 창, 목, 위, 석유 산업 단지. 그 다음에 없는 지역. 이거 뭡니까? 소방시설, 소방통로 등이 없는 지역 이렇게 외웠습니다. 그 다음에 또 시의사 청장, 청장, 본부장, 서장이 화재 경계지구로 지정할 필요가 있는 지역 이렇게 했죠, 그죠? 그러면은 여기 이거 뭡니까? 요거는 플러스 밀집 지역이라는 단어가 들어간다라고 했죠. 그래서 우리 이렇게 구분을 해서 외웠습니다. 자, 위험물 저장비 처리시설 밀집 지역 맞는 말이고, 석유 산업단지 이게 밀집 지역 하면 안 되죠, 그죠? 산업단지로 끝납니다. 소방용수시설 출동로가 없는 지역 이렇게 되죠. 그 다음에 시의사가 비상소화장치함 설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돼 있으니까 이거는 기억, 니은, 디귿, 리을 해가지고 4번이 답이 됩니다. 그게 어려운 문제 아닙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다 맞췄을 걸로 이렇게 생각되어집니다. 자, 넘어갈게요. 자, 5번은 이제 기존에 상당히 많이 보던 단어죠, 그죠? 우리가 붕이 끼단 이렇게 외웠죠. 지원활동하고 생활안전활동이 있는데 가장 많이 나왔던 게 이거죠. 다음 중에서 생활안전활동으로 볼 수 없는 것은, 지원활동으로 볼 수 없는 것은, 볼 수 있는 것은 이렇게 문제가 많이 출제가 되었다라고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보면 3번 같은 경우 우리 붕이 끼단 이렇게 되는데 끼가 빠졌죠. 어디에 끼었다든지 고립되었다든지 이랬을 때 어떻게 구조하는 것. 도와주는 거, 그걸 생활안전활동이라고 그러는데, 일단 자연재해에 따른 급수, 배수, 제설 지원활동 돼 있으니까 답이 그냥 나왔죠. 이거는 이제 지원활동 이렇게 됩니다. 이것도 아마 다 맞췄을 걸로 생각되어집니다. 자, 6번. 자, 6번은 제가 요거 여러분들이 수업 시간에 이야기했던 겁니다. 장애인은 아니죠, 그죠? 유치원, 그다음 학교, 어린이집 여기에 해당됩니다. 안전교육을 해야 될 대상, 그죠? 요걸 제가 한번 발휘했기 때문에 아마 여러분들이 뭐 그렇게 어렵지는 않았을 걸로 생각됩니다. 1번이 오답이 됩니다. 그리고 의외로 보면은 문제가 좀 평이해요, 그죠? 평이합니다. 우리가 앞에서 이야기했던 3번 정도만 여러분이 조금 신경 쓰시면은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넘어갑니다. 7번 볼게요. 기본법상 소방대장의 권한을 옳지 않는 것은 되어 있습니다. 소방권한, 소방대장이라면 5군데가 들어갑니다. 소방활동구역을 설정하는 것, 그 다음에 강제 피난 종사 위험물 시설 긴급조치, 여기에 이제 소방대장이 들어가죠. 그죠? 소방대장이 들어가는 거 꼭 기억을 해야 했습니다. 소활동에 필요한 소화정, 급수탑, 저수조 등 설치 유지 관리, 이건 누가 해야 됩니까? 시도지사가 해야 되는 거죠. 시도지사. 그래서 바로 1번에 답이 나옵니다. 소활동에 긴급하게 출동할 때는 자동차 통행과 방해가 되는 주차, 정차된 물건, 강제 처분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2번도 맞는 거고 1번은 틀렸고. 자, 요거는 뭡니까? 폭발을 막거나 했으면 유료 전기시설의 위험물 즉 공급 차단을 할 수 있다. 우리가 위험시설 긴급 차단, 긴급 조치죠, 그죠? 긴급 조치. 본부장, 서장, 소방대장이 할 수 있다고 해석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맞는 거고. 자, 화재 재난재 그 밖의 위급한 상황이 발생 현장에서 소방활동을 위해 필요할 때는 그 관할 구역에 사는 사람 또는 그 현장에 있는 사람에 하여금 사람을 구출하거나 불을 끄거나, 이건 뭡니까? 종사 명령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본부장, 서장, 대장은 종사 명령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었죠. 그래서 답이 1번 됩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거는 뭐예요? 사람을 구출하는 불이 번지를 막기 위해서 필요할 때는 화재가 발생하는 불이 번질 우려가 있는 소방대상물의 대상물 및 토지를 일시적으로 사용하거나 그 사용 제한, 소할 때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우리 강제 처분이죠. 강제 처분을 할 수 있는 게 조금 전에 나왔죠. 본부장, 서장, 소방대장이 할 수 있었습니다. 청장은 빠져야 됩니다. 그래서 답은 1번 이렇게 됩니다. 쉽네, 그죠? 어려운 문제 아닙니다. 자, 9번입니다. 한국소방안전원, 이 문제로 제가 너무 출제가 많이 나왔어요. 한국소방안전원 딱 넣으면 이 문제가 나온다 했죠. 90%는 이 문제에서 끝난다고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나왔습니다. 이거 어떻게 외웠습니까? 교관홍 행국기 이렇게 외웠죠. 교관홍 행국기 이렇게 외웠습니다. 그래 보면은 국제 이거 어디 있습니까? 자, 국제 협력에 관한 것, 교육 홍보에 관한 것, 그 다음에 대국민 홍보에 관한 것. 그러니까 소방 장비 품질 확보, 품질 인정, 기술, 신제품 인정과 관련된 이건 뭡니까? 기술에서 하겠죠, 그죠? 그래서 답은 4번이 됩니다. 이것도 답이 바로 오는 거예요. 우리가 너무 제가 강조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분 거의 다 맞추실 걸로 생각되어집니다. 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9번에는 4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10번 벌칙입니다. 벌칙과 관련된 부분인데 여러분이 이제 벌칙과 관련된 부분은 이제 제일 약한 부분이 어디로 보면은 제일 약한 부분이 벌칙이죠. 그죠? 벌칙. 자, 벌칙인데 한번 보겠습니다. 자, 정당한 사유 없이 물을 사용하나 수로 개폐 작용했다. 그 다음에 옳지 못한 방해한 자. 정당한 사유 없이 도착할 때까지 사람을 구출하는 조치나 불을 끄는 것을 방해했다. 모략불을 피웠다. 자, 이래 보면은 자, 우리 요거 이렇게 외워야 했습니다. 뭘 외웠냐면은 자, 벌금 100만 원 있죠. 100만 원. 어떻게 외웠으면 1차 하숙 생 도피 이렇게 했죠. 하숙 생 도피. 돈 안 내고 도망간 거예요. 그죠? 하숙생. 자, 요 하는 있습니까? 없습니까? 하는 없다고 그랬죠. 요면 하재 경계주 그랬죠. 하재 경계주. 그죠? 일단 우리가 하수생 도피 이렇게 외워냈습니다. 이거는 하재 경계주에서 특별 조사를 하는데 그것을 따라주지 않았을 때. 그다음에 뭡니까? 위험 시대에서 차단할 때 그것을 막았을 때. 숙은 뭐예요? 숙은 숙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수도 개폐. 그죠? 요거는 수도 개폐. 그죠? 그러면 생활 안전 활동 방해인 거. 그럼 도피. 자, 도피는 뭡니까? 도피 보시면은 요거죠. 그죠? 수도 있고 그다음에 도착할 때까지 그다음 피난 명령 이렇게 됩니다. 피난 명령인데 여기에서 지금 위험하니까 나가 주세요. 하니까 안 나가고 있어. 이런 거죠. 그다음에 불이 올 때까지 불이 끄는 어떤 조치를 해야 되는데 그런 조치를 도착할 때까지 그런 조치를 안 했다. 피난 명령을 안 따라줬다. 생활 안전 그다음에 수도 차단 개폐하는 거 요거 있죠. 그죠? 하재 안전기구 지구에서 지구에 대해서 특별 하재 특별 조사를 뭐 정당한 사유나 이유 없이 기피하거나 방해한 자 그렇게 되죠. 그죠? 자,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100만 원 맞는 거고, 자, 우리가 200만 원이라면은 딱 요거는 제가 머릿속에 확실하게 집어넣어야 했습니다. 그죠? 하재 예방 경계와 관련해 가지고 무조건 이거 뭐다? 2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바로 답이 나왔어요. 그죠? 요렇게 우리 외웠고, 요거 분명히 제가 200만 원 외화를 했기 때문에 여기에선 오답이 없다라는 거 여러분이 바로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10번에 4번 보기 보면은 재난재 그 밖의 위협한 사유에 발생해 사람의 생명을 위험하게 한 것으로 인정할 때는 일정 구역을 지정하여 그 구역에 있는 사람 그 구역 밖 피난할 것을 명령할 수 있습니다. 피난 명령이죠. 그러니까 얼마입니까? 100만 원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틀렸다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어려운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벌칙이지만은 우리가 기본적으로 외웠던 문제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도 벌칙을 우리가 조금은 외우기가 좀 부담스러워 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있는데 그분들한테는 사실 좀 어려운 문제였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어느 정도 벌칙을 공부하시고 외우신 분한테는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11번 문제는 그냥 준원 문제죠. 그죠? 우리가 기본계획, 종합계획 이렇게 하면 몇 년마다, 5년마다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5년마다 수립해야 되는데 1번에 10년마다 이렇게 돼 있으니까 이거는 틀렸다. 이렇게 바로 아마 수험생 여러분들이 답을 하고 나왔을 걸 생각되어집니다.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1번 되겠습니다. 자, 12번입니다. 하재 예방 소방시설 설치 유지 안전에 관한 법률 제4조 제3항에 대한 내용이다. 간료안에 들어갈 것은 그래서 청장본부장 서장은 객관적이고 공정한 기준에 따라서 특별조사 대상을 선정해야 되고 선정하기 위해서는 뭐야 한다. 본부장이 위원장이 되는 특별조사위원회를 구성해야 된다. 자, 이것도 기존에 과거에 출제되었던 문제죠. 그죠? 그래서 이 부분도 아마 수험생들이 답 바로 치고 나왔을 것 같아요. 3번 답. 그죠? 그래서 어려운 문제 없습니다. 우리가 너무 많이 거론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크게 문제 없을 걸로 보여집니다. 넘어갑니다. 자, 13번 문제입니다. 중앙특별조사위원회 편성 운영에 관한 중앙특별조사위원회는 상설 편성되는 건 아니죠. 어떻게 합니까? 청장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면은 전국에서 소방관들을 좀 전문적으로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들을 차출을 해가지고 이렇게 그 특별조사단을 꾸려가지고 조사를 한다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조사단장을 포함해가지고 21명 내외 청장은 상시 중앙소방특별조사단을 편성하여 운영한다. 이게 상시라는 들어가는 게 이게 아마 없죠. 우리 법에서 없습니다. 이 단어가 들어가는 거는. 그래서 필요할 때 필요시 이렇게 되어 있죠. 편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되는데 이거는 상시로 운영한다 되어 있기 때문에 잘못되었습니다. 자, 그다음에 특별조사단이 단원 중에서 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할 수 있습니다. 이거 임명은 우리 공무원들을 임명하는 거고 예부위원 같은 경우는 위촉한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죠? 그래서 소방공무원은 중앙특별조사단이 단원으로 임명 또는 위촉될 수가 있습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답은 일단은 여기에서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그죠? 2번. 상시했으니까 이건 틀렸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14번입니다. 14번 같은 경우에는 자, 수용 인원 산정입니다. 수용 인원 산정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3으로 나누는 거, 침대 수로 나누는 거, 그다음에 또 뭡니까? 강의실, 여러분이 싫어하는데 강의실, 상담실, 교무실 얼마로 나누죠? 1.9로 나누죠. 그러면은 59를 자, 59가 아니죠. 95를 1.9로 나눕니다. 1.9. 그래서 아이고 죽었다. 교무실에 가면 어떻게 돼야 됐어요? 아, 선생님이 딱 불러. 야, 몇 시까지 수업 마치면 교무실로 와 이러면은 아, 죽었는데. 이렇게 된데 있어요. 그죠? 1.9 이렇게 됩니다. 1.9로 나누면 돼요. 그럼 답이 50이 나옵니다. 50. 그럼 답은 3번 이렇게 되죠. 이걸 만약에 좀 어렵게 낸다 이러면은 사실은 뭐 다른 조건을 줄 수가 있어요. 줄 수 있는데 여기에서는 그런 조건이 없어요. 그죠? 조건이 없이 그냥 95만 이렇게 강의실 95만 나왔기 때문에 의외로 문제가 어려운 문제가 아니고 쉬운 문제, 바로 답이 나오는 그런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답은 3번 되겠습니다. 자, 15번 문제입니다. 재현설비 나와 있습니다. 자, 재현설비로 제가 이야기했습니다.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운, 종, 문, 무대부 200, 영화 상영관 몇, 100, 나머지 1000, 모르면 1000. 몇 번 했죠 이거? 우리 수업 시간에 몇 번 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건 고래로 나왔죠, 그죠? 자, 지하 터널 뭔지는 몰라. 1000 재현설비니까. 자, 무대부 200, 영화 상영관 100, 그죠? 그래서 답은 바로 나와요. 1200, 100 되네요. 그죠? 1200, 100 어디 있습니까? 여기 있네. 1번이 답이 되어 있네요. 그죠? 그래서 이것도 어려운 문제 아니죠. 우리가 이 부분은 우리가 제가 시설 기준할 때마다 유사한 거 넣으면은 계속 반복을 했었던 부분입니다. 몇 번 반복을 했기 때문에 아마 여러분들이 물분무등 소화설비, 재현설비 몇 가지 있었죠. 한 6가지 정도는 제가 계속적으로 반복했기 때문에 아마 여러분들이 답 맞추는 거는 어려운 게 없었지 않나 이렇게 생각되어집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자, 내진 설계 이것도 많이 나왔죠, 그죠? 내진 설계 넣으면은 물분무 덩이라는 거 주의하라 했습니다. 스프링클러, 물분무 덩, 스프링클러 설비, 물분무 덩, 소화 설비, 옥내 소화전 설비. 연결 성사한 설비는 없죠. 그 다음에 터널은 뭐 어떻게 됩니까? 터널 내 재물 이럴 때 그때는 이제 물분무 소화 설비 이렇게 되죠, 그죠? 덩을 들어가면 안 되겠습니다. 터널은. 그래서 요거는 답은 4번. 이것도 뭐 답은 바로 나옵니다. 바로 나오는 내용입니다. 자, 넘어갈게요. 자, 17번 돼 있습니다. 17번도 우리가 여러 번 했던 겁니다. 여러 번 했죠. 어떻게 했습니까? 이렇게 그려서 했죠. 맨 밑에 유치원이 있어. 유치원 위에다가 숙박시설이 있고 그 위에다가 아파트가 있고 기숙사가 있고 그 위에 교육연구시설, 합숙소, 그다음 뭡니까? 뭐 기숙사 이렇게 돼 있어요. 수련시설, 기숙사 이렇게 그림을 그리고 했죠. 400, 600, 1000, 2000 이렇게 했습니다. 아, 이거 이 그림 그리시면 이거 그냥 답 바로 나오는 거예요, 그죠? 숙박시설 600 맞습니다. 어린이회관, 어린이회관은 400짜리 어린이회관 있을 수 없죠, 그죠? 어린이회관 엄청나게 규모가 큰데. 자, 어쨌든 답은 2번 바로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거 우리 수업 시간에 했던 거 기억하시면은 바로 답은 나오는 걸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것도 어려운 문제는 아닌 것 같다. 근데 이제 수업을 안 들으신 분들은 어려울 수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은 무조건 외워야 됩니다. 외우다 보면은 또 의외로 이런 걸 놓쳐요. 잘 놓칩니다. 놓치는데 우리가 수업 시간에는 놓칠 수 있기 때문에 한 6, 7가지 정도는 제가 필수적으로 강조를 했던 거죠. 그죠? 자, 그래서 이건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넘어갑니다. 18번 되겠습니다. 문항수가 엄청나게 긴데 문제 내용이 지문이 상당히 길어요. 근데 이 문제는 놓으면 무조건 지문이 길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주의를 해야 했습니다. 일단은 이렇게 했죠. 내 방에서 뭘 해라? 삼삼캐 이렇게 했죠. 내 방에서 삼삼캐. 이거는 뭐예요? 기존 건물에다가 정축을 했을 때 원칙은 기존을 적용하는 것이지만은 예외적으로 기존하고 정축 기준을 분리해서 소방시설을 적용할 수가 있는 경우가 있더라. 그게 어떤 거냐? 내 방에서 삼삼캐 이거였죠. 그죠? 이거 있고 그 다음에 또 어떤 게 있었습니까? 자, 용도 변경하는 경우가 있었어요. 용도 변경. 용도 변경에 기존에 있던 내용인데
요 부분을 용도 변경을 했어. 그러면은 자 민원 입장에서 어떻게 기존을 그대로 쓰는 게 좋다 아니면은 새롭게 시설하는 게 좋다. 당연히 기존의 걸 그대로 쓰는 게 좋겠죠. 그래서 기존에 쓸 수 있는 조건이 뭐다라고 했어요. 일단은 위험성이 낮아지는 용도. 그죠? 고정보다는 이동이 많아지는 거. 고정된 소방시설이 어떻게 되는 고정된 가연물이 줄어드는 경우. 불특정보다는 특정인으로 되는 경우 등등 이런 경우에 어떻게 해요? 기존은 소방시설 그대로 쓸 수가 있다라고 이야기했죠. 자, 그래서 이거부터 여러분 먼저 이해가 되셔야 돼요. 기존과 전축 부분이 방화문, 자동파 요거죠, 그죠? 방화문에 자동방화 샷들로 구획되어 있는 경우 기존 부분에 대해서 정축 당시 소방시설에 대한 대통령령을 적용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정축된 부분만 소방시설을 전축 당시의 소방시설을 적용시킬 수 있더라라는 거. 그래서 이거 맞는 내용이에요. 맞는 내용. 자, 자동차 생산 공장 위험도가 낮은 특정 소방 대상으로 캐노피 되어 있습니다. 캐노피 요거죠, 그죠? 캐노피를 설치하는 그 3면 이상의 벽이 없는 구조를 말한다. 그래서 제가 이거 여러분 어떻게 예를 들었습니다. 버스 정류장 보면은 버스가 오길 때까지 여기서 의자에 앉아 기다리는 이게 캐노피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3면이 튀어 있죠. 튀어 있습니다. 자, 이런 걸 우리가 캐노피라고 했으나 맞는 겁니다. 자, 그러면 특정 소방 대상으로 구조 설비가 화재 연소 확대 요인이 적어지거나 또는 화재 진압 활동이 쉬워지도록 변경되는 경우에는 특정 소방 대상물 전체에 대해서 용도 변경 전 특정 소방 대상물에 적용되는 소방시설에 대해서 화재 안전 기준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도 적용됩니다. 굳이 이렇게 바꿀 필요는 없죠. 새롭게 할 필요는 없다. 맞는 말이죠. 자, 요건 다수인이 이용한 것이 아닌 자, 기존에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던 것이 아닌 일정한 근무자가 이용한 용도로 바뀌는 경우에는 자, 어때요? 요거죠. 불특정에서 특정인으로 바뀌었어. 그러면은 용도 변경되는 부분에서 용도 변경 당시의 소방시설을 적용할 필요가 있댔습니까? 없댔습니까? 안 하고 기존을 그래 쓰는 게 낫댔죠. 그래서 4번이 틀렸다 이렇게 됩니다. 자, 요 문제는 여러분들이 내가 몇 번 이야기했던 부분입니다. 결국은 이렇게 놓을 수밖에 없는 문장이고 지문이 길어지는데 이걸 눈에 익혀두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 어려워진다라고 해서 시간을 너무 잡아먹는다고 했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 연습을 많이 하신 분은 오히려 이게 쉬운 문제였을 수도 있습니다. 자, 넘어갑니다. 자, 그 다음에 19번 문제입니다. 특급 소방안전 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 선임할 수 없는 사람은 되어 있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우리가 기술사, 소방시설 관리사 제가 다 배울 수는 없지만 특급은 좀 발해있습니다. 특급 보고 소방공무원 발해있죠. 소방공무원 같은 경우 특급 1급, 2급, 3급이 있는데 자 20년, 10년, 20년에서 바로 몇 년이 옵니까? 7년으로 내려오죠. 이게 좀 특이해요. 20년, 7년, 3년, 1년 됐죠. 나중에 여러분이 소방관 돼가지고 노후라 최소한 몇 년이 지나야 된다 했습니까? 20년이 지나야지만이 한 달에 여러분이 250천 원의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안전관리자가 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그죠? 그래서 20년 강조했는데 이게 이제 10년이 들어갔어요. 이거 없어요, 10년 자체는. 그래서 2번은 틀렸다 이렇게 돼 있죠. 그 다음에 기사로서는 1급에서 기사 같은 경우는 자격증인데 1급에서 5년, 산업기사 같은 경우는 1급에서 7년 동안 근무 경력이 있어야지만이 우리가 특급이 될 수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것도 막 그렇게 어쨌든 수험생들 입장에서는 좀 어려운 문제였습니다. 어려운 문제였고 다는 못 외우지만은 제가 강조했던 소방공무원은 꼭 강조를 했죠, 그죠? 소방공무원이 내기 때문에 소방공무원에 대해서 물어볼 확률이 상당히 많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여러분 좀 신경 써가 보셨다 이러면은 아마 이 문제로 어려운 문제는 아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렇게 쉬운 문제죠, 그죠? 쉬운 문제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답은 2번이 틀렸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2번.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20번 문제입니다. 20번 문제는 아마 여러분이 가장 어려웠던 문제가 이 20번 문제일 것 같아요. 상당수가 아마 답을 찍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되어지는데 요거는 왜 그러냐면은 가태료가 법에 있는 가태료가 아니고 별표 시행령 별표 10에 있는 과태료 부과 개별 기준을 물어봤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벌칙만 탈탈탈 외웠대 가지고 이 문제를 풀 수 있느냐? 못 푼다라는 거예요. 그럼 뭐냐면은 개별 기준을 보지 않으면 이 문제의 답은 풀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아마 어려웠다 이렇게 생각되어집니다. 기본적으로 소방시설 설치하지 않았을 경우 이거는 과태료가 얼마냐면은 300만 원 됩니다. 300만 원. 아마 이거는 그냥 몰라로 틀렸다 생각하실 수 있어요. 뭐냐면은
왜 그러냐면은 아니 소방시설 설치하지 않으면은 벌칙이 셀 건데 근데 200명 가태료 200만 원 약하죠. 그래서 요건 틀렸다 이렇게 생각했을 확률이 상당히 많고 그럼 임시 소방시설을 설치 유지 관리를 안 했을 경우에 있습니다. 자, 요 같은 이제 가태료가 200만 원 이렇게 있습니다. 그런데 요걸 또 왜 틀릴 수 있느냐? 이걸 왜 틀렸다고 여러분 답을 할 수 있느냐면은 우리가 자 가태료가 있습니다. 가태료 상기 피임이라고 법에서 외웠어요. 이거 외웠죠, 그죠? 300만 원 돼 있습니다. 300만 원. 여기 뭐예요? 임시 소방시설이야. 그러니까 무슨 뭔지는 모르지만 300만 원 해야 되는데 200만 원 있으니까 이거 어떻게 된다? 아, 이거는 틀렸다라고 볼 수가 있더라는 거야. 그래서 이것도 틀렸다, 이것도 틀렸다. 그죠? 그래서 1번, 2번이 틀렸다는 걸 일단 여러분이 일단 했을 거고 그 다음에 이제 3번, 4번입니다. 3번, 4번이 아마 여러분이 많이 헤매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돼요.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4번 보면은 소방시설 작동하는 경우 소화배관을 통해 소화용수가 방수되지 않는 상태, 소화약제가 방출되지 않는 상태로 방치한 경우 가태료 300만 원. 그 다음에 여기 보면 비상전을 차단하거나 고장난 상태로 방치하거나 이미 조작하여 자동으로 작동되지 않도록 한 경우 가태료 200만 원. 이거는 상당히 여러분이 어렵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상당히 어려운 문제 중에 하나인데 일단은 여러분들이 이거 보세요. 뭐 결과적으로는 요 부분이 3번이 틀렸어요. 3번이 틀렸는데 3번 맞는 게 3번이에요. 요거는 가태료가 200만 원입니다. 200만 원이고 요것도 가태료가 얼마가 되냐면 요거는 200만 원 됩니다. 200만 원. 뭐 어쩔 수 없죠. 외워야 되는 부분이고.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아마 수험생 중에서는 3번, 4번을 가지고 상당히 많이 고심을 했고 그중에서 잘 찍으신 분은 3번을 하셨을 거고 잘못하신 분은 4번을 했겠죠. 그죠? 자, 그렇게 여러분이 생각이 되어집니다. 자, 어쨌든 여기에 있는 20번 문제는 좀 어려운 문제였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일단은 20번에는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3번. 자, 그까지 하고 아마 전체적으로 보니까 여러분들이 좀 평이했죠. 그죠? 공부를 하신 분들한테는 조금 평이했을 거고 공부를 좀 부족하신 분들한테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전체적으로 봤으는 조금 평이했다. 그 중에 이제 한 두세 문제 정도가 좀 부담스러운 부분이 있다. 특히나 이제 20번 같은 경우는 상당히 어렵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되었습니다. 어쨌든 경체에서는 경력 경쟁에서는 지금 형태의 법은 이제 올해까지만 이렇게 치고 지금은 우리가 기본법하고 설치유지법을 법하고 0까지만 시험 출제가 됐습니다. 자, 내년부터는 이제 전 범위가 되죠, 그죠? 전 범위가 되고 또 경체 중에서 관계법규가 포함되는 직렬도 있고 포함되지 않는 직렬도 있는데 어쨌든 내년에는 이제 전체 그죠? 유물 안전관리법까지 해가지고 이렇게 시험 범위가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여러분들이 올해 공부하신다고 고생하셨고 고생하셨고. 또 내년에는 여러분들이 이제 경체보다는 이제 공체 여기까지는 끝나니까 공체 기준에 맞춰 가지고 여러분이 공부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내년에 준비하신다라고 하면은 법규 전반적인 부분을 여러분이 이해하셔야 돼요. 무조건 외워 가지고는 법규가 분량이 너무 많고 숫자가 너무 많고 또 유사한 게 너무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정답을 찾는 데 조금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내용을 이해를 하고 여러분이 답을 찾는 게 중요하다. 공부할 때도 마찬가지로 무조건 외우려 하지 마시고 이게 뭐라는 거, 왜 필요하다는 거 그런 걸 이해를 하시고 문제 푸는 게 여러분한테 상당히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었습니다. 자, 오늘 고생하셨고 어쨌든 여러분한테 좋은 결과 있기를 기원하면서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